정부 방침을 존중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던 중에 중앙정부가 어제 언론을 통해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데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격상을 해야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차례 중앙정부에 3단계 격상을 요청했던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 경기도 방역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엄중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생활치료센터로 전환 예정인 경기대학교 기숙사 현장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치료센터 공간을 제공해준 경기대학교 측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 경기드림타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김은규 경기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워낙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치료센터를 채워오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사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여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도에서 철저히 보상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규 경기대 총장은 시험이 다 끝나니까 기숙사가 비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 제공을 결정했다. 총학생회에서도 기꺼이 학교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외국인 학생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다른 건물을 활용해 지낼 수 있게 조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숙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학생들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협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말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백 명이 가정 대기하는 상황인 만큼 그 긴급성과 불가피함을 이해해달라며 2개 동 중 1개 동만 우선 쓰면서 학생들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철저히 하겠다. 단기간 내에 당장 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임시 주거 조치를 통해 불편하거나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과 경기도 당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 테니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15일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문을 열 예정인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2개 동 약 3,410제곱미터 규모로 총 2,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일체로 우선 1개 동 1,000명 규모로 운영한 뒤 기숙사생 이사를 고려해오는 21일 나머지 1개 동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전담 운영하며 행정총괄, 의료, 심리, 구조, 구급 3개 팀으로 구성해 경기도와 수원시, 소방, 군경, 의료진과 기타 용역 등 10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제3호, 2000, 4호, 고양, 6호, 용인, 7호, 2000, 8호, 2000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총 입소 가능 인원 1,343명 중 13일 18시 기준 1,083명, 80.6%가 입소했다. 15일에는 경기대 기숙사와 함께 2000 SKT임제개발원의 제9호 생활치료센터 수용인원 138명이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31개 시장 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정대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확진이 되면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면서 대학 등에서 생활치료시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되면 긴급동원 명령을 내려서라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중증관리, 시설 방역지침 이행 단속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화시, 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임의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 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 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 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두 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두 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은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적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1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적 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 1에서 3%가 아닌 일반세율 4%를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자가 사용 등 임대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주택에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 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의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 사업자 B씨는 부천시의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 의무 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 원 상당의 취득세가 투징될 예정이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낮게 신고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